미술 관련된 게스트를 모신 것도 처음이고 어쩌면은 미술 관련된 어떤 직업군의 분들을 직접적으로 뵌 적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도슨트와 큐레이터를 정말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도슨트와 큐레이터가 이제 용어가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네네. 근데 도슨트는 해설사지. 그래서 이게 미술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궁궐 해설사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해설가고 네네. 이제 해외에서는 도슨트를 하는 건데 궁궐 해설사도 있고 다 여러 가 있잖아. 네네. 그래서 난 이제 미술을 맡은 거고. 네. 근데 큐레이터는 이제 기획자인 거지.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큐레이터가 이제 대표 이렇게 기획사와 기획을 하면 네. 연출을 하면 네. 우리가 이제 같이 가서 먼저 공부를 하고 해설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해설사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큐레이터도 네. 다 기획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시 개념으로. 에이전시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미술품을 다루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뭐 고흐전을 해야 돼. 네네. 그럼 해외에 있는 고흐 작품이 많은 미술관이나 정말 고흐 미술관에 연락을 해서 네. 가져오잖아. 네. 그럼 그때 그 미술관 측에서 우리 이런 작품 내줄 수 있어요 리스트를 보내. 네네. 그럼 거기서 이제 작품을 선정을 하지. 그래서 이 주제로 요렇게 그림들을 조금 셀렉을 해서 요런 형태로 전시를 하면 흐름이 맞겠다 정도의 그치. 과정들을 설계하시는 분이군요. 맞아. 큐레이터는 이제 전체적인 좀 설계를 하고 네. 우리 도슨트가 이제 들어가서 전시가 오픈했을 때 해설을 해주는 거지 쉽게. 이게 그림이 좀 어려워.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이 딱 가자마자 이해하기 힘드니까 네. 해설사가 필요한 것 같아. 진짜 도슨트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러면은 매 전시를 할 때마다 계속 공부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지. 내가 찾아봤거든. 네. 푸이가 2016년에 데뷔했더라고. 맞아요. 내가 또 2016년에 첫 해설을 했지. 데뷔를 하셨군요. 데뷔했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근데 내가 약간 푸이랑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약속 잡았다가 이제 뭐 오디션 보고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약속 깨졌잖아. 근데 네. 그게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좀 많이 느꼈어. 이렇게 약간 좀 열정이 느껴서 난 열정이 느껴지는 사람이 좋아. 그래요. 근데 나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전시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전시가 보통 4달을 해. 네. 상업 전시가 4달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4달을 하는데 네. 우리도 사실은 프리랜서인 거야. 네. 그래서 마치 오디션을 보듯이 전시 때마다 우리가 가서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요? 어필을 처음에 많이 했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기획사에서 많이 그냥 써주시는데 나도 마치 오디션은 아니지만 네. 그때는 초반에는 가서 저 이렇게 해설했고 이렇게 어필을 했지. 그러면은 첫 해설 또 하실 때도 와서 한번 또 어떻게 하나 보시고 또 그런 것도 첫 해설 때는 테스트를 봤어.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마치 오디션 보듯이 실제로 네. 그들 앞에서 해설해봐야 돼. 와 너무 부담스러우셨겠는데요? 그때 진짜 나는 최근에 최근 아니지만 초반에 네. 진짜 부담스러웠던 게 작가님이 살아계신 거야. 근데 이제 와 작가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그분 해설을 하는데 그분이 듣고 있는 거야. 심지어 와. 통역 붙여가지고 듣고 있는 거야. 네. 너무 부담인 거야. 진짜. 아니 작가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저 사람 얘기를 해야 된다. 얼마나 부담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계속 하면서 이제 훈련이 좀 됐지. 그래서 그때 오디션 본다길래 네네. 진짜 진심으로 네. 괜찮으니까 네네 잘하고 맞아요. 이게 약간 그때 말씀해 주셨죠. 뭐 내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네네. 그런 게 뭔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다녀와라. 네네. 그런 게 된 것 같아.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랑 전시를 다닐 때도 형님도 저한테 그냥 슬쩍 해주셨던 말이 뭔가 이제 형님은 너무 그림을 그동안 많이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떨 때 보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일차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형님은 저번에 저한테는 오히려 이제 형님 너무 많은 걸 또 보고 느끼셨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어떤 질문들을 받았을 때 나한테 다시 오는 그런 신선함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했지. 혹시 그 관객분들도 오셔가지고 형님께 뭐 어떤 질문들을 난처한 질문들이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많지. 근데 내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이 많이 와. 나는 어쨌든 계속 그림을 공부하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럼 강박이 있어. 왜냐면 이분들이 왔을 때 이걸 다 대답해 줘야 된다는 강박이 되게 있어. 근데 그쵸. 지금은 강박을 좀 내려놨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래.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 괜히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근데 나는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 그림을 볼 때 딱 정해진 답을 자꾸 본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막 전혀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도 못한 질문을 그냥 툭툭 던질 때가 있어. 이게 이렇게 보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림에 있어서는 가장 일반인 시선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툭툭 던지는 질문인데 네. 후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이라고 했지만 맞아요.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게 좋은 게 이런 음. 질문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대답을.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뭐 강연 갔을 때 네. 그렇게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공감대가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별밤도 많이 했잖아요. 네. 김이나 작사가님도 되게 독특한 질문 많이 해. 근데 누나는 또 약간 더 독특한 구석을 파고드시는 그런 면이 또 있으시니까.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그럴 때 되게 많아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도 많이 해줘라 질문.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네. 되게 신선한 게 많아.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 일반인은 저걸 궁금해하는구나. 아, 그쵸. 그게 되게 필요해. 사실 진짜 저는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게 저랑 다니시면 형님, 저는 그런 질문밖에 안 해요. 좋아. 많이 느꼈어. 달의 뒷면 같은 질문 있잖아요. 이거는 얼마예요, 형? 이런 거부터. 근데 그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 좀 어려워하잖아. 어려워하는 게 그걸 좀 내려놔야 되거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막 주눅드는 것 같아. 누가 해줘야 되는데 나도 어디 강연 가면은 그냥 막 하거든. 이 좀 하셔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해주고 나 이런 프로에서도 너무 막 이렇게 막 학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막 가볍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는 형님이랑 다니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게 제 이 시선에서의 그 질문들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형님께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되게 러프하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한 게 저는 되게 재밌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또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있지. 지금 또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페르난도 보테로 전시라고. 되게 재밌어. 그래요. 혹시 그러면 그 보테로라는 작가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테로가 그러니까 남녀노소별로 그 거리감이 없는 게 봤을 거야. 한 번쯤은 어떻게 그리냐면 보테로의 손을 거치면 다 인물이 팽창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작가님은 자기 인물을 뚱뚱하다고 하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뚱뚱한 인물들을 그려. 그래서 강아지도 이렇게 부풀어 있고 고양이도 부풀어 있고 사람 다 부풀어 있어. 근데 그 작가가 그런 명화들을 또 변주시켜가지고 뚱뚱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거든. 그래서 그게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냥 누구나 와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림들. 아, 그래요? 혹시 재밌어. 연도로 치면 어느 정도 연대? 얼마 안 되시. 그 작가님이 1932년생이시고 그리고 이게 23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회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네. 비교적 최근 작품들이 있는. 그 작가님 자체가 어려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뭐 추상 미술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구상,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시고 다 이렇게 통통해지니까 애기들도 진짜 좋아하고 이게 미술사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볼 수 있는 그림으로서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문을 항상 해주고 싶어. 나는 콜롬비아 출신이야. 콜롬비아 메데인 출신인데 콜롬비아 메데인이 그 작가님의 고향이 진짜 유명한 게 별로 아름다운 게 없었어. 범죄도 많았고 막 살해 이런 것도 많았고 했었던 나라인데 이제 그 작가가 예술로 자기 고향을 아름답게 바꾸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재밌는 그림을 그리고 누구나 기분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말년에 2000년에 자기 작품들 100여 점이랑 자기가 모았던 뭐 피카소, 샤갈 이런 작품들 다 기증해서 자기 고향에 처음으로 미술관도 세운 사람이야.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진짜 있는 댓글들이 하는 거야. 세상이 전쟁 중인데 무슨 뭐 전시를 하냐 이런 있단 말이야. 세상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무슨 예술을 보냐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잘못된 말인 게 정말 많은 작가들이 세상이 막 전쟁하고 혼란스러울 때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 많았어. 근데 실제로 기록을 찾아보면 자기 고향에 미술관을 세운 사람이고 막 평화의 상징 조각도 기증하고 그랬거든. 근데 진짜로 그 지역의 살인율부터 범죄율이 급속도로 낮아졌대. 그러니까 그 작가 생각한 거야. 왜 우리 고향은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 작가 생각한 게 미술관이 하나도 없었대. 그래서 미술관을 세운 거야. 그리고 이런 행사들도 만들고 그랬더니 실제로 문화예술이 커지니까 범죄율이 줄었다는 거지. 그거를 증명한 화가기도 해. 그래서 보면 좋겠어 많이. 이 얘기 들으면 진짜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되게 좋아할 거야.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림이야. 연령대도 상관없이. 저도 한번 꼭 일정 맞춰서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형님 하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 형님이 한번 초청해 주셨잖아요. 저희를 그 클림트 작품 있는 전시를 초청해 주셨는데 거기에 전시를 했을 때도 어떤 귀족 분께서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도시에 또 미술관을 하나 또 만드셨고
그 얘기를 거기서 또 들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우리는 이제 그림 이런 거 볼 때 그냥 네. 대표작 한 점만 보고 네, 그냥 네. 어렵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갔을 때 그냥 이제 봐야 되니까 보는 느낌인데 맞아요. 이게 사람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야. 아 맞아요. 근데 그 진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그린 사람이 없어.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들은 대부분 이런 신념이 있었던 작가들인 거지. 그러니까 예술로 뭔가 바꾸겠다.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 와 너무 재밌다 진짜. 갑자기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또뭐 다른 얘기. 나중에 얘기하기 또 할 건데 네, 디테일하게 네. 그 마르크 샤갈도 네. 마르크 샤갈이 90세를 넘게 살았어. 네. 근데 유대인이야. 그리고 러시아 출신이야. 네. 당시에 근데 심지어 1차, 2차 세계대전 다 겪었어. 다 겪었고 러시아 혁명도 겪었고 이 샤갈의 인생 90세 동안 계속 전쟁인 거야. 누구 죽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병으로 먼저 죽었어. 이런 상황인데 되게 특이하게 마르크 샤갈은 항상 그림이 예뻐. 밝고 그리고 꽃다발을 자꾸 그려. 네. 꽃다발을 계속 그리는 거야. 네. 누가 물어본 거야. 왜 이렇게 꽃다발을 많이 그리냐 했더니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꽃다발밖에 없었다. 그리고 예술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예술가가 네.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아. 그걸 평생 한 사람인 거야. 그런 걸 따라가면 와, 이 사람 그림이 왜 이러지? 왜 2차 세계대전 중인데 왜 이렇게 그림은 예쁘지? 네.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걸로 멈추고 싶었던 거야. 마르크 샤갈도. 그런 작가들도 많지. 그러니까 저도 형님이랑 항상 뭐 오늘도 그렇지만 그때 첫 만남부터 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맞아, 해주신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첫 만남 때도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후이야 그림만 보려 그러면 모두가 어렵다. 근데 그림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사실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도 여러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이제 제가 매료가 돼가지고 형님께 연락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또 모신 건데 오늘도 아마 이것을 계기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 그냥 딱 보려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워. 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아니더라도 네네. 요즘에 좋은 도슨트들 진짜 많거든. 네. 진짜 많고 쉽게 다 해줘. 도움을 좀 받다 보면 보이는 눈이 생길 때가 있어. 그럼 이제 내 취향도 찾아가고. 내 취향을 알게 되면 재밌어. 근데 그 과정을 누군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가면서 해주고 네. 설명해주면 그게 딱 더 쉽게 풀리는 거지. 저는 그 이어폰으로 듣는 해설도 들어봤고 있지. 뭐 형님이랑도 같이 가봤고 한데 근데 이어폰으로 들으면 약간 뭐랄까 검색한 걸 그냥 듣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한테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그렇긴 하지. 이게 아무래도 좀 딱딱하게 써져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해설가들은 우리가 대본을 써. 대본을 쓰고 나 같은 경우에도 전시 한번 들어가면 네. 기획사에 자료를 주지. 네. 근데 그걸 오디오 가이드를 하는데 오디오 가이드 대본도 미리 받아. 네. 다 받아서 다 공부한 다음에 우리는 그 작업을 거치지. 2차 작업으로 이거를 최대한 구어체로. 그러니까 바로 누군가에 말했을 때 네. 딱딱하지 않게 바꾸고 문장도 바꾸고 이 단어도 어렵게 써져 있는 건 다 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오디오 가이드는 네네. 그냥 정말로 정보 전달인 거지. 그쵸. 근데 우리는 그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더 흥미롭게 해주는 게 우리 직업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내 초반에는 내 모토가 뭐였냐면 그 오디오 가이드가 3,000원인가 그래 한번 듣는데 네. 저 3,000원짜리 오디오 가이드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한다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도슨트들의 가장 기본적인 라이벌은 그 기계인 거지. 그러니까 쟤보다 재미없어 안 되는 거지.